뭐든지 급하게 하려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 하는 말도 있겠지. 아니다 싶으면 둘러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데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또 나아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할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면서 코로나19 상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주말 동안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증 환자 오미크론 변이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요. 국내의 코로나19 상황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더 심각한 것은 검사 수가 보통 적은 주말에는 그 발생 수가 좀 떨어지는 주말 효과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토요일 날에 5,352명에 어제 또 5,128명으로 그전에 한 4,000명대가 언제였는데 이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지금 5,000명대가 유지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향후에는 6,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위중증 환자도 더 중요한 것은 그전 한 주 전에는 한 600명 정도 재원했던 환자였는데 지금은 벌써 700명이 넘어서 이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도 무시 못할 정도로 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는 결과에 결국은 사망자도 거의 매일 한 30-40명이 발생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무려 70명이 사망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난 금요일 일상회복 단계에서 다시 이제 거리두기로 강화 조치하는 것으로 방역당국이 긴급 조치하고 아마 오늘부터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엄중해서 부스터샷 얘기를 계속 저희가 했었는데 근데 이제 네네네.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부대 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 확진 판정 받은 환자 92%가 돌파 감염이다. 이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군부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년 1, 2월쯤에 이제 3차 접종을 예정을 잡고 있었다가 지금 거의 보통 일반인이 돌파 감염이 한 50에서 6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연천군 쪽에 있는 한 부대에서 부대원이 확진된 46명 중에서 41명이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 돌파 감염이 생겨서 거의 89.1% 그러니까 90% 정도가 이제 돌파 감염이 된 거죠. 그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1월을 사실 27일로 당겼는데 이걸 더 당겨가지고 13일부터 군인하고 군부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3차 접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결국은 중앙학생과가 접종 완료하고도 거의 4-5개월 정도 되면서 급격히 중앙학생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부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의 코로나19 위험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부산도 거의 서울 수도권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주말인데도 거의 토요일 날에 201명이고 어제 207명 발생을 해서 부산도 주말 효과가 없이 지금 증가 추세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거의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300명, 400명도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의료 역량이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위중증 환자 수가 그전에는 20-30명대로 됐던 것이 이제는 이제 42명까지 지금 올라가서 병상 가동률도 한 70% 가깝거든요. 예. 70%지만 사실 실제 위중증 치료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다는 피부 이제 체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네. 이제는 전국뿐 아니라 부산도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디오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좀 멈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하고 연초 모임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제는 진짜 자제하시고 당분간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좀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오늘부터 4주간 일상 회복 잠시 멈추겠다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더 이상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데 일단은 사적 모임 인원수가 12명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8명으로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이제 업종이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나 또는 2일 내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그런 업종 시설에 출입을 허가하는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던 것을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고 방역 네. 패스가 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네네. 방역 패스가 없을 때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디가 제한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존의 유흥시설하고 노래 연습장, 네.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지금 방역 패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요. 네. 이제 추가 확대되는 게 이제 식당, 카페가 이제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을 하기 때문에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피부로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다중 이용시설이 이번에 많이 포함되는데 학원이나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이런 다중 이용시설에도 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성인들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네.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큰 그건 없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뭐 학원 이용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이 새로 추가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좀 완치자라든지 혹은 뭐 이유가 있어서 접종 예외된 분들도 안 계십니까? 그분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예외자로 해가지고 가능한데요. 특히 완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했던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받아서 제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하고 이상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가까운 보건소 가셔가지고 이 예외 확인서를 받으셔가지고 사용 가능한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오히려 접종 안 되신 분들이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시면 다른 분들은 접종이 돼 있지만 본인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면 이런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걸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나 감염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네네. 일단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 중에 궁금해지는 거 하나가 이제 네. 뭐 격리 해제 확인서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분들은 그러면은 백신을 따로 접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꽤 그렇지 많아졌잖아요,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중증 환자분들은 우리 항체 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중증과 고위험군은 우리 레키로나주나 또는 토실리주맵이라고 항체 치료를 하신 분들은 3개월 뒤 90일 뒤에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격리 해제 후에 가능한 한 한두 달 뒤에라도 빨리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층 유행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12세에서 18세까지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접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미접종자하고 그리고 또 백신 접종했더라도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는 거하고 또 네. 하나 중요한 증가 요인이 소아청소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접종률도 거의 30%대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치라서 이 방역 패스 예외 연령을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신 접종 기간을 어느 정도 조금 두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초기에 우리 소아청소년 접종을 시작할 때는 이 백신 접종 이득이 위험보다 아주 높지가 않아서 그렇게 적극 권장을 안 했는데 지금은 위중증 환자도 생기고 물론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9세 미만에서 사망도 한 사례가 있고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도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소아청소년 자녀를 두셨다면 접종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참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고 있기가 참 힘든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뭐 전파율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전파율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추가 계속 봐야 되지만 네. 감염 전파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11월 1일 검사했을 때는 델타 변이가 96%였는데 네. 11월 29일 검사했을 때는 오미크론이 벌써 88% 차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한 달 조금 넘어서 거의 100%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전문가들은 아직 초기 데이터지만 전파력이 2배에서 5배 델타보다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중증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했는데 네. 지금 상당히 입원할 정도의 중증도 가진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델타 변이 수준으로 곧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돌연 변이가 많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회피, 즉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기 때문에 항체가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접종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우리 부스터샷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차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네. 좀 사실 뭐 두 번 맞았는데도 뭐 별 효과도 없고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꼭 맞아야 되나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던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중증병상에 계신 분들 보면요. 예. 백신 미접종하신 분은 대부분이 인공호흡기로 치료로 넘어갑니다. 악화돼서. 근데 어제 입원하신 83세 할머니도 백신 미접종인데 사실 어제 볼 때는 대화도 잘하시고 그전에도 활동도 잘하신 분인데 네. 연세는 83세라도 백신 미접종인데 오늘 새벽에 결국은 순식간에 악화되면서 인공호흡기 치료로 넘어갔거든요. 네. 연령 많으신 분들 중에 2차 접종에도 폐렴이 악화되고 있는 분도 있고 치료 중인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은 인공호흡기 치료가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보이긴 한데 예. 백신 미접종인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60, 70 이상 올라가시면 사망할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오미크론이 들어오면 항체가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을 12월 중에 꼭 고연령층이신 분들은 꼭 접종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나에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